안녕하세요. 억울한 보험 문제 법리로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김보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내 얘기다 싶으셨을 겁니다. 특히 50대, 60대 분들 건강검진 시즌이 지나고 나면 병원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뇌 MRI를 찍어봤더니 뇌혈관이 좀 막힌 흔적이 보입니다. 소혈관 질환입니다. 이거 그냥 두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뇌졸중이 안 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니까 환자 입장에선 덜컥 겁이 나셨을 텐데요. 아, 내가 진짜 나이 들었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면서 열심히 약도 타드시고 그동안 꼬박꼬박 내왔던 보험회사에 진단비를 청구를 하셨을 겁니다. 이럴 때 쓰려고 내가 그 비싼 보험료 냈지 하면서요. 그런데 며칠 뒤에 보험사에서 문자가 한 통 띠링하고 옵니다. 뭐라고 올까요? 고객님, 청구하신 건은 지급이 거절되셨습니다. 자, 황당해서 보상과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 보실 텐데요. 그럼 직원이 아주 친절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그런데 그건 질병이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화 현상입니다. 얼굴에 주름살 생기고 머리에 흰물이 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병이 아니니까 보험금은 못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해서 약까지 처방을 해줬는데 보험회사는 나를 그냥 늙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건데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못 준다는 그 2천만 원 정말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집중해 주시면 보험사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소혈관 질환 보험금 받는 법, 변호사인 제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직접 진행해서 받아낸 사례까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용어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단서나 판독지에 영어로 스몰 베셀 디지즈라고 적혀 있거나 만성 허혈성 변화, 뇌백질 변성 이런 말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뇌에는 아주 미세한 실핏줄들이 그물처럼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나이가 들면 이 핏줄들이 조금씩 막히면서 뇌세포에 하얀 점이나 얼룩 같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걸 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보험회사가 이걸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보험사는 의학적인 척도 하나를 무기로 들고 나오는데 바로 파체가스 척도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뇌가 얼마나 하얗게 변했는지를 0점부터 3점까지 매기는 점수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분들은 대부분 1점, 즉 그레이드 1입니다. 보험사는 바로 1점을 물고 늘어질 텐데요. 그레이드 1은 병이 아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받아오신 질병 코드 I67.8 이건 인정 못하겠고 그냥 영상에 이상이 좀 있다는 R90 코드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R코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고요? 네, 보험금은 영원 지급됩니다. 10원 한 장 못 받는데요. 정말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머리도 아프고 가끔 어지럽고 의사가 처방해준 혈전 용해제까지 매일 먹고 있는데 노화라뇨. 자, 이제부터 변호사인 제가 보험사의 논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깨부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무증상이라는 거짓말을 잡아내야 합니다. 보험사는 고객님 지금 팔다리 마비 안 오셨죠? 말씀하시는데 지장 없으시죠? 그럼 신경학적 결손이 없으니까 무증상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그들의 주특기인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꼭 마비가 와야만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했던 말 곰곰이 기억해 보십시오. 선생님 요즘 깜빡깜빡해요.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돌아요. 손끝이 가끔 저려요.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걸 차트에 기록해 두셨다면 축하드립니다. 그건 노화가 아니라 유증상 뇌혈관 질환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법적 증거가 됩니다. 단순한 흰머리가 아니라 증상이 발현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치료의 필요성입니다. 보험사는 우리가 먹는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같은 항혈전제를 그냥 영양제라고 취급을 하는데요. 예방 차원에서 먹는 거라고요. 그런데 법원 판례는 다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한테 소혈관 질환이 발견돼서 약을 쓴다면 이건 뇌졸중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치료 행위로 봅니다.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건 곧 질병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요. 바로 주치의 진단권 존중입니다. 대법원 판례나 다른 조정례들을 보면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 과정을 지켜보는 임상의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보험사 자문의사는 환자 얼굴도 한번 안 보고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의 주치는 여러분을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의학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자, 법적으로 누가 더 우위에 있을까요? 당연히 임상이인 주치의입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하나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50대 남성 김 선생님이셨는데 이분도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검진에서 소혈관 질환이 나와서 청구를 하셨는데 보험사가 현장 심사를 나와서 이건 노하니까 못 줍니다 라고 하면서 면책 통보를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너무 억울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의무 기록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끔 말이 헛나온다 라고 의사한테 말한 기록이 딱 한 줄 있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히 고혈압 약을 용량을 조절하면서 드시고 계셨고요. 제가 보험사 법무팀에 내용 증명을 보내봤습니다. 환자는 이미 3년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고 기저질환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주치의 진단을 인정해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2주 만에 진단비 2천만 원 전액 지급받으셨습니다. 노화라던 보험사가 꼬리를 내린 거죠. 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내 보험증권에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있어야 I67.8 코드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사가 제3의 병원에 가서 자문 좀 구해봅시다 하면서 내미는 의료자문 동의서, 이거 절대로 덜컥 사인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 동의서에 사인하시는 순간 내 진단명은 질병에서 노화로 바뀔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불리한 결과가 나온 뒤에 뒤집는 건 10배는 더 힘듭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있고 두통 같은 증상도 있었고 내 증권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다.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대응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개인이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의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의사소견서도 그냥 질병 맞음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고요. 왜 단순 노화가 아닌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보험사로부터 지급 거절 문자를 받으셨거나 조사가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밤잠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변호사 김보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